요새 그 AI로 얼굴 안 나오고 저격하는 것들이 엄청 뜨던데 유튜브에.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 사태에서 좀 보셨나요? 자료 같은 거 좀 보셨나요? 좀 봤죠. 뭐 영상이나 뭐 그런 기사나 맞아. 그 성공파리들의 네. 어떤 검증 시간, 네네. 검증 시즌, 그다음에 네네. 뭐 성공파리들의 몰락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계발파리, 네네. 성공파리, 네네. 강의파리 네네.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 선에서 이제 용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제 그걸 좀 과도하게 했던 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예전부터 저도 이제 많이 좀 지적을 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왜 이런 거는 출판사에서 아예 책을 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셨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여론들도 좀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에서 이제 사실을 기반해서 어느 정도 마케팅하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과대 포장을 한 거고 실제로 그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도 본인이 뭐 연봉 10억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월급 연봉을 까보면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연봉 10억이라고 해서 현혹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그걸로 이제 채널이 커져서 근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연봉이 10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채널이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막 뭐 연봉이 10억이다 뭐 이렇게 좀 너무 과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제재가 필요한데, 사실 그게 뭐 법적인 제재가 가능할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청자들도 그런 걸 좀 잘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과대 포장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이게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또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워낙 또 이제 좀 약간 이슈몰이,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냥 자극적인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만 좀 영상 찾아서 보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막 그 비자극적인 내용이잖아요. 저희 내용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자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뭐,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뭐 방향성을 막 갑자기 막 틀고 싶진 않고. 돈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 할걸요? 그러니까요. 저희 성향상?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우리 같은 채널들도 나중에 언제가 기회가 되면 또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도 뭐 포장을 뭐 과대 포장하고 이러진 않는 편이잖아요. 정말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성격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에서 오히려 좀 과소 포장하면 과소 포장하지 이렇게 막 포장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젠가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도 뭐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채널은 그래도 20대 비중이 좀 적어서 좀 괜찮습니다. 좀 약간 비껴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쪽은 좀 거기 아마 이렇게 다이렉트로 몇백만 원씩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맞아요. 20대 중후반 뭐 그렇죠. 직장인 초년생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또 잘 모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 보는 눈도 좀 많이 없고 워낙 또 이제 자극적인 소재들을 보니까 또 이제 그걸 좀 혹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명품 카라든가 명품 자동차라든가 뭐 명품 뭐 한강뷰가 보이는 집이라든가 뭐 명품 시계라든가 이런 것만 눈에 보여 또 나이잖아요. 사실 그때가 20대가 이제 근데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좀 생각이 좀 깊고 좀 그런 거에 좀 관심 없는 친구들은 이제 본질을 알아보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쪽에 더 좀 뭐 대단하다고 좀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성공파리가 꼭 그런 비단 그 성공 쪽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전 부동산 쪽에도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100억 부자 뭐 50억, 100억 부자 뭐 이런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다단계 구조라든가 다단계 구조,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마치 이제 이것으로 하면은 너희들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그런 거를 강의를 통해서 정작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만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부동산 쪽도 부동산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여파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아니면 이 여파가 그냥 또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워낙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당하는 겁니다. 나이대가 이제 또 이 사람들 또 싹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20대가 또 들어오면 또 그 사람들 또 털리고 이게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자, 요겁니다. 네. 신축 아파트. 네. 이게 보니까 올림픽 파크 프레미엄 둔촌주공 있잖아요. 네. 34평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때 분양가가 10억에서 13억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 한참 안 좋을 때였잖아요. 안 좋을 때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뭐 미분양도 많고 입주할 때 이제 마이너스 피가 될 거였다 했는데 지금 보세요. 34평 12억 13억이면 싸죠.
싸죠. 굉장히 싸잖아요. 싸죠. 예. 싸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2021년 12월 달에 12억 13억이면 그렇게 싼 게 비싸다 이러는. 비쌌죠, 그때 당시. 네, 비쌌다는 의견도 좀 지배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6억 정도, 6, 7억 정도 올랐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비쌌다, 비싸서 분양 안 될 것 같다, 마이너스 비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고, 저는 12억이면 12억, 13억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과연 누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비싸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 당시 12억 13억이면 사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신축 아파트들도 그 정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가격이 좀 주춤해서 잠시 가격이 아파트가 떨어지니까 이제 12억 13억도 비싸다고 이제 생각이 됐던 거지. 사실 그 가격 12억 13억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실 분양가로 따졌을 때도 일반 아파트도 뭐 12억 13억 그 이상 됐던 아파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비쌌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더 빠질 건데 12억 13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비싸다고 생각했을 거냐? 그러면 아예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예 부동산을 모르고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10억대 넘어가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수입이 많지 않은,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보니까 부동산에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강남 전세가 30 몇 억짜리가 있는 거야. 큰 평수니까. 근데 거기 전세가 30 몇 억이냐고 막 사람들한테 막 지나가는 친구들끼리 말이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30억,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전세 30억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만큼 수요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게 또 가능한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게 시장에는 이게 통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장 내 수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10억대, 12억대 아파트가 과연 싸냐 비싸냐 따졌을 때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이게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의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너무 비싸서 분양이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거를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 주변의 그 뉴스를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집값이 10억이다 어디 뭐 지방에서 야 집값이 10억이 이게 지금 우리 동네에서 말이 되냐 이제 그러면서 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조언들을 듣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면, 그래서 그때 만약에 분양을 받았는데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이제 주변에서 야 그거 너무 비싸, 아니면 뭐 더 비싸지 않냐,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고 계약을 포기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한 6억 정도의 그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맞나?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집값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돌이켜 보니까 6억 정도의 자산이 불어났으니까 내가 과연 이 방송을 보고 그 사람 말을 들었던 게 맞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정말 신중하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도 와서 아니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다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저만 부동산이 뭐 오를 수도 있다, 오른다고 얘기를 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럼 떨어진다고 얘기해 주길 바랬던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근데 제 생각은 그랬던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왜 왔대요 그러면? 그냥 이제 그냥 물어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 욕구가 있으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더 보완 설명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걸 수도 있고, 자기는 좀 약간 좀 확신을 심어줘 달라 뭐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이면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나 어떤 자산의 어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안 보거나 아예 그런 소음을 아예 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흙수저처럼 네네네. 일반적인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쭉 빌라부터 이렇게 쭉 네네. 하나씩 네. 테크트리 쌓으면서 이렇게 지금 오셨잖아요. 네네. 지금 네네. 위치까지.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지금 저쪽 뭐 목동에 네네. 빌라들? 네. 목동에 근처에 계실 때 네. 그 뭐였죠? 큰 건물을 보면서 하이페리온? 하이페리온 보면서 야 이거 되게 네. 비쌌으니까 네네. 나 나중에 저기에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집값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많았죠? 아파트 네, 신축은 네네. 그럼 어떤 전략,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 일단은 당시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청년 최진군.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좀 확신이 있었던 게, 저도 처음부터 그 제 결정이 그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썩 정말 뭐 공부를 뭐 특출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잘할 수 있었던 거 특출나게 이런 것도 아니고, 항상 제 결정이 옳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근데 어느 순간 이 조그만 결정들을 하면서 이 선택들이 내가 옳은 결정을 한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이 들고 확신이 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아,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거는 부자가 정말 될 수 없는 구조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 돈이 가치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돈을 차라리 부동산이나 뭐 하다못해 뭐 주식이나 뭐 주식도 잘 선택을 해야겠지만 이런 거에 갖고 있었으면 자산이 커지는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돈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면은 이런 거를 또 부동산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목동 아파트가 분양가가 3천만 원부터 10억, 20억 이렇게 찍는 걸 보니까 아, 정말로 이거를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사면은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 아파트 하이페리온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도 일반 직장인이 아닌 이제 제가 성과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샐러리맨 선택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초봉이 한 200밖에 안 됐으니까 200. 그 당시에도 뭐 중소기업 대기업도 200 정도였으니까 200이면은 사실 뭐 절반만 저축한다 해도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이고 10년 해야지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를 저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하고 하면은 최대한 돈을 좀 내가 실적대로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더 힘든 일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일반 이제 직장인 샐러리맨 선택해서 지금 테크트리 타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지금은 다 힘들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자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 그 집도 없는 친구도 있고, 그냥 전세에 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거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성과가 많이 이룬 편이죠. 노후 대비도 어느 정도 했고, 집도 뭐 여러 채 있고, 자산도 많이 쌓아놨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그 친구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직장인으로 사는 삶이 결코 정답은 아닐 거라고. 왜냐면 저기 탑이 뻔히 보이는데 미래가 보이잖아요, 사실은. 언제 잘리고 언제 그만두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하기가, 근데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이 삶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제가 또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문제 해결을 제가 스스로 해야 됐기 때문에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또 나름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유튜브 원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서 과거의 나를 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만들지 말고 미래에 있는 나를 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도 저는 부자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미래의 자아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또 미래의 자아가 어떤 식으로 저를 이제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또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제가 단순히 미래의 자아가 저를 어느 정도 끌어온 게 아닐까. 그래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명확한 목표를 갖고 또 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살다 보면은 또 운도 많이 좋아서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잘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년 3월에 네. 미래의 최진군 대표는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나? 막 이리 끌었다 저리 끌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끌어야 네네. 되는데 이로 끌었다가 저로 끌었다가 그
불러보니 맞아요. 제자리야. 이런 것도 있고 왠지 잘못된 길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세요? 예. 아니 근데 네. 주변 그 네. 친구죠 또래죠 친구들도 네네. 집을 안 사신 분도 계시네요. 계시죠? 있죠? 있죠, 친구들. 예, 아직. 신기하다.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노후 대비가 안 돼요. 노후 대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도 최근에 이제 전화하면은 계속 야근해요, 야근. 야근. 회사에서 야근하고, 그리고 직장도 많이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또 옮겨 다니는 거고, 계속.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지금 또 지방으로 내려갔고, 일자리도 이제 만만치 않고. 근데 이게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사실. 좀 있으면 사실은 잘릴 나이예요, 사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또 괜히 또 어설프게 나왔으면 안 되니까 또 그냥 꾹 참죠, 많이. 꾹 참고 또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또 이제 싸움만 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 저도 이제 직업병이라 누구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게 이게 일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왜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내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지나가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줘도 돼. 왜냐면 그 사람은 돈을 지불했다는 거는 정말 내가 간절하게 나의 조언을 듣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기가 열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것도 얘기해주면 안 돼. 그것도 괜히 얘기해주면 그 사람하고 또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괜히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입금이 되는 순간 얘기를 해요. 입금이 되는 순간.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입금 안 되면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저도.